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 보따리는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두 발을 아주 굳게 딛고 계신 이 땅, 그리고 저 넓은 바다를 품고 있는 지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지구는 언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지금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 그 아득한 세월의 비밀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구 참 우리가 평생을 잔병치레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도 길어야 100년 남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년도 참 긴 세월인데요. 네네. 그런데 가끔 그 변함없이 우뚝 솟은 바위산이나 끝없이 푸른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거대한 땅덩어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있었을까 궁금해지곤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농사 지으시다가 허리를 딱 펴고 산을 보시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요. 당장 눈앞에 매일 똑같이 해가 뜨고 지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은 이 땅이 처음부터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존재했다고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너무나 단단하고 든든하니까요. 땅 밑에 펄펄 끓는 용암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테니까요. 당해도죠. 매일 아침 해가 뜨고 계절에 따라 씨 뿌리고 추수하는 그 평화로운 일상만 보면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바치고 있는 게 거대한 거북이나 아니면 코끼리 4마리다 이런 귀여운 상상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단단한 땅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든든한 상상이었던 셈이죠. 거북이 등의 땅이 얹혀있다는 이야기 저도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참 당장의 평온한 일상을 설명하기엔 그보다 좋은 비유가 없었댔네요. 그럼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학자들이 진짜로 이 세상이 몇 살이나 먹었는지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17세기에 아일랜드의 제임스 어셔라는 아주 학구적인 주교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두꺼운 종교 경전이랑 역사책, 가문 족보들을 밤낮으로 다 뒤적거리면서 나이를 하나하나 더해보신 겁니다. 족보에 나오는 나이를 일일이 다 더했다고요? 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연구한 끝에 세상은 기원전 4000년 4년 10월 22일 저녁 무렵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날짜까지 발표를 딱 하셨죠. 저녁 무렵이요. 하하, 기원전 4000년쯤이면 대략 세상의 나이가 6000년 정도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고작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한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이 짜잔하고 생겨났다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죠. 참 순진했던 시절이네요. 그런데 그 6000년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깨지게 된 건가요? 사람들이 이제 농사도 크게 짓고 물길도 내느라 땅을 깊숙이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단단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땅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캄캄한 땅속 깊은 굴이나 아니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요. 바다 밑바닥에나 있어야 할 조개 껍데기며 물고기 뼈다귀가 단단한 돌에 콱 박혀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데기가요? 이야, 그거 참 신기한데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산을 깎아 길을 내면서 드러난 절벽 단면을 보고 학자들이 턱이 빠질 만큼 더 크게 놀랍니다. 절벽 단면이 어땠길래 그러셨을까요? 그 깎아지른 절벽을 가만히 보니까 흙과 돌들이 색깔도 다르고 알갱이 크기도 다르게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명절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궁이 앞에서 찌시던 그 시루떡이 딱 생각이 나네요. 오, 시루떡 좋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왜 그 시루떡 찔 때 보면 밑에 팥고물 한층 도톰하게 깔고 그 위에 뽀얀 맵쌀가루 한층 평평하게 깔고 다시 팥고물 올리고 그렇게 켜켜이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절벽 단면이 꼭 그 어머니의 시루떡 같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비바람이 바위를 깎아서 모래를 만들고 강물이 그걸 실어날라 가라앉히고 그게 다시 돌로 굳어지는 과정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된 흔적이었던 거죠. 야, 그 떡 하나 찌는데도 아궁이 불 앞에서 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하잖아요. 하물며 수백 미터 바위선이 그렇게 시루떡처럼 쌓이려면 6000년으로는 어림도 없겠습니다. 그렇죠. 학조들도 들고 있던 망치를 툭 떨어뜨리면서 탄식을 한 겁니다.
6,000년 따위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세월이 흘렀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이때 이렇게 층층이 쌓인 돌을 지층, 그 속에 물고기뼈를 화석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지층을 발견하고 나서는 진짜 나이를 어떻게 다시 계산했습니까? 똑 쌓이는 속도처럼 일일이 잴 수도 없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켈빈 남작이라는 분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이분이 생각하기를 지구도 처음엔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펄펄 끓는 불덩어리였을 텐데 우주라는 차가운 방 안에서 겉부터 서서히 식어가며 지금의 단단한 땅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아, 그건 마치 한겨울에 팔팔 끓는 화로에서 방금 꺼내서 아랫목에 둔 군고구마가 식는 원리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처음 화로에서 꺼낼 땐 손도 못 댈 만큼 뜨겁지만 차가운 윗목에 좀 두면 겉면부터 딱딱하게 식어가잖아요. 호호 불면서 껍질 까먹기 딱 좋게 말이죠. 아주 침이 꿀깍 넘어가는 훌륭한 비유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뜨거웠던 지구가 지금 온도로 식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나이가 딱 나오겠다고 생각한 거죠. 천재학자답네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의 세월이 나왔습니까? 당대 최고의 수학 공식을 총동원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2천만 년에서 4천만 년 정도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천만 년이요. 세상에 6천 년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 2천만 년이라는 숫자에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겠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천재학자의 계산에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지구는 그냥 평범한 군고구마가 아니었거든요. 겉은 식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 혹시 겉은 식었지만 속에는 계속 부를 때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까?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맞습니다. 지구 깊은 뱃속에는 스스로 열을 내면서 활활 타오르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아주 강력한 연구난로가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구난로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열을 보충하고 있는데 켈빈 남작은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겉껍질이 식는 속도만 보고 나이를 짧게 계산해버렸으니 완전 엉터리 답이 나온 거죠. 아이고, 결국 땅을 파보거나 겉이 식는 것만 봐서는 진짜 나이를 알 수가 없었겠네요. 그럼 그 수수께끼는 언제쯤 어떻게 풀린 겁니까? 시간이 한참 흘러서 미국의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아주 고집불통 과학자가 연구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땅을 뒤지는 걸 깔끔하게 포기하고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로 눈을 돌린 겁니다. 밤하늘이요? 지구 나이를 알려고 왜 우주를 쳐다본 건가요? 지구의 돌이랑 우주의 돌이 뭐가 다르길래 거기서 답을 찾습니까? 선생님,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만두 빚으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네, 둥글게 피를 빚어내죠. 그렇게 예쁘게 만두를 다 빚고 나면 도마 한 구석에 모양을 내고 남은 못난 자투리 밀가루 반죽들이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도마 모서리에 말라붙어 있는 자투리 반죽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밤하늘을 떠도는 운석들이 바로 아주 먼 옛날 태양계라는 거대한 우주 만두를 빚고 남은 자투리 반죽들이었던 겁니다. 아, 기가 막힌 비유네요. 지구의 땅은 비바람에 깎이고 화산에 터지고 이리저리 섞이면서 태초의 흔적이 다 지워졌지만 저 우주 공간을 떠도는 자투리 반죽들은 누구 손도 타지 않은 채 태초의 시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겠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패터슨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실험실에서 그 낡은 우주의 자투리 돌멩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낸 진짜 나이가 바로 무려 45억 6천만 년이라는 기가 막힌 숫자였습니다. 세상에 45억 년. 이게 인간의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짐작조차 안 되는 아득한 세월이네요. 우리가 이 까마득한 숫자를 좀 실감나게 느낄 방법이 없을까요? 45억 년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루 24시간으로 꽉 압축해보면 어떨까요? 아, 24시간 시계처럼요? 네, 지구가 밤 12시 정각에 막 태어났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침이 밝고 뉘엿뉘엿 해가 져서 저녁이 되도록 이 땅엔 생명체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군요. 그러다가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바닷속에서 꼬물거리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 사람은 언제쯤 나타납니까? 우리 인간이 나타나서 불을 피우고 밭을 일구며 살아간 역사는 놀라지 마십시오. 자정을 불과 2초 남겨둔 밤 11시 59분 58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정 불과 2초 전이요. 허허. 네, 고작 2초입니다. 수천 년 이어져 온 우리 인류의 역사나
100년 남짓한 우리네 일생도 우주의 거대한 시계 앞에서는 그저 눈 한 번 껌뻑이는 찰나에 불과하군요.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갓 태어난 지구는 우주의 자투리 반죽들이 막 뭉쳐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에 지구는 우리가 창밖으로 보는 이 푸른 하늘이나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모습은 아니었겠네요. 전혀 아니었죠. 45억 년 전 갓난아기 지구는 온통 펄펄 끓어오르는 시뻘건 용암 바다에 하늘에서는 집채만한 불타는 바위들이 소나기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던 아주 끔찍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아니 그 무시무시한 불덩어리가 도대체 어떻게 식어서 지금처럼 맑고 넓은 바다를 갖게 된 겁니까?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우주 어디선가 배달이라도 온 건가요? 하하, 배달이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도 그 배달설을 진지하게 연구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밤하늘의 별똥별, 즉 해성들이 사실은 먼지와 얼음이 단단하게 뭉친 우주의 거대한 얼음 눈덩이거든요. 그 얼음 덩어리들이 뜨거운 지구로 우수수 쏟아지면서 수증기가 되어 비를 내렸다는 거죠. 얼음 눈덩이가 지구로 던져졌다는 거군요. 하지만 학자들은 그 얼음 배달만으로는 이 넓고 거대한 바다를 다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주 유력한 두 번째 이론이 바로 내부 우려내기입니다. 우려낸다고요? 아, 그 가마솥에 맹물하고 시퍼런 소뼈다귀를 넣고 아궁이에 장작을 집혀서 오래 끓이면 그 뼛속에서 뽀얗고 진한 곰국 진국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설마 지구의 돌멩이 속에서 물이 우러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야, 선생님 진짜 아주 훌륭한 비유십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돌에서 물이 나온다고요? 네, 지구를 뭉쳐 만든 그 수많은 암석 알갱이 속에는 미세한 물 성분이 꽉 잡혀 있었습니다. 덩치가 커진 지구가 뱃속에서부터 펄펄 끓어오르니까 돌 속에 숨어있던 수증기들이 마치 땀을 흘리듯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탈가스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럼 돌멩이에서 빠져나온 그 수증기들이 바로 비가 되어서 바다를 이룬 거군요. 아,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시 지구가 지옥불처럼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내리려다가도 그 열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확 도망쳐 버렸거든요. 아, 아궁이 불이 너무 세면 소뚜껑이로 수증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시커멓고 두꺼운 수증기 이불을 덮어쓰고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르자 하늘을 꽉 메우던 수증기가 한꺼번에 억수 같은 비가 되어 쏟아진 겁니다. 장마철에 며칠 내리는 비도 지긋지긋한데 그 비는 수백 년 동안 온 하늘이 뚫린 듯이 쏟아졌겠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폭우졌죠. 그 빗물이 땅의 열기를 식히면서 낮은 곳으로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 거고요. 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시원한 냉수 한 컵이 사실은 45억 년 전 돌멩이 속에 꽁꽁 숨어있던 공국 진국 같은 태초의 물이었군요. 놀랍게도 최근에 과학자들이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지르콘이라는 좁쌀만한 보석 알갱이 속에서 40억 년 전 물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45억 년 전 물방울이 보석 안에 갇혀 있었다고요? 네, 팔팔 끓던 용암 시절부터 우리 지구 뱃속에는 이 생명 같은 물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었던 거죠. 지구는 태양과 아주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이 소중한 물이 말라붙지도 또 꽁꽁 얼지도 않게 잘 지켜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말씀대로 하늘의 때와 자리를 아주 잘 타고난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있었기 때문이죠. 털을 아주 잘 잡았네요.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진 바다 덕분에 비로소 평화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겠네요. 맑은 물이 찰랑거리고 생명이 싹트기 딱 좋은 그런 포근한 곳이요? 아이고 아니요, 이번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또 반전인가요? 하늘에서 수백 년간 비가 쏟아질 때 공기 중에 있던 지독한 독성 가스들을 빗물이 몽땅 쓸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처음 생긴 원시 바다는 식초나 손에 닿으면 뼈가 녹아내리는 염산처럼 지독하게 독하고 매운 물이었습니다. 염산이요? 세상에 뼈가 녹을 정도면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었을 텐데요.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혹시 우리 명절에 갈비찜 하실 때 고기가 야들야들해지라고 간장이랑 마늘이랑 듬뿍 넣고 푹 재워두는 진한 양념장 같은 역할을 했던 건가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독하게 독한 바다가 오히려 생명을 빚어내기 위한 최고의 우주 양념장, 이른바 우주 곰탕이 되어준 겁니다.
야, 그 독한 물이 생명의 양념장이 되었다니 참 신기하네요. 그 원시 바닷물 안에는 우주의 먼지와 지구 뱃속 성분들이 아주 걸쭉하게 녹아 있었죠. 그런데 솥단지를 아궁이에 얹어둔다고 저절로 국이 끓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을 떼야죠. 네, 바다 밑바닥 온창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바로 이 우주 곰탕을 끓이는 강력한 불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곰탕 속 우주 재료들을 이리저리 부딪히게 만들어서 기적처럼 생명의 씨앗을 빚어낸 거군요. 제가 언젠가 우리 몸속에 흐르는 붉은 피의 성분이 아주 먼 옛날 처음 만들어진 원시 바닷물의 성분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구는 바다를 떠나서 육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혈관에 45억 년 전 그 뜨거운 생명의 바다를 품고 살아가는 셈이네요. 네, 정말 눈물 나게 감동적인 사실이죠. 매 순간 우리 몸을 타고 원시 바다의 그 따뜻한 기억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꼬물꼬물 태어난 어린 생명체들에게 또다시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당시 지구 공기 중에는 산소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게다가 하늘에선 무서운 자외선이 화살처럼 쏟아져서 생명체들이 땅 위로는 고개도 내밀 수가 없었거든요. 산소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지구에 숨쉴 맑은 공기를 만들어준 겁니까? 바다 얕은 곳에 아주 묘한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그저 흔해 빠진 파란 녹조 찌꺼기처럼 생긴 남세균이라는 작은 미생물들인데 이 녀석들이 엄청난 마법을 부리기 시작하죠. 남세균이요. 가만히 있자. 우리 구독자님들 겨울에 아궁 위에서 군고구마 구우실 때 매캐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오르잖아요. 혹시 이 조그만 미생물들이 햇빛을 요리해서 꿀꺽 먹고는 배부르다고 찌꺼기로 산소라는 연기를 퐁퐁 내뱉기 시작했다는 뜻인가요? 와, 선생님, 그 비유 정말 찰떡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맞췄네요. 그걸 과학자들은 광합성이라고 하죠. 녀석들이 쉼없이 뿜어낸 산소 연기는 처음엔 바닷속의 철분과 만나서 바다를 온통 붉게 녹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닷속에 산소가 꽉 차니까 이제 기포가 되어서 하늘로 뽀글뽀글 솟구쳐 올랐죠. 바다에서 하늘로 산소가 올라갔군요. 네, 그렇게 수억 년 동안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쉼없이 내뱉은 산소가 겹겹이 쌓여서 맑은 공기를 채운 겁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자외선을 튕겨내는 오존층이라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까지 하늘에 쳐준 거죠. 야, 그 튼튼한 방패막이 생기고 나서야 숨죽이던 생명체들이 비로소 바다밖 육지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올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창문 열고 상쾌하게 들이마신 이 맑은 공기 한 모금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수억 년간 희생해서 만들어준 우주의 귀한 선물이었네요. 자, 이제 산소 이불도 덮었고 하늘에 든든한 방패도 쳤으니 드디어 지구가 평온하게 안식에 들어갔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아주 활동적인 성격이거든요. 또 움직입니까? 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동짓날 푹수는 팥죽이 떠오르네요. 팥죽이요? 네, 부글부글 끓는 팥죽 표면에 얇은 껍데기 막이 생기잖아요. 그 막이 팥죽이 끓으면서 이리저리 쓱 밀려났다가 자기들끼리 엉겨붙어서 부딪히기도 하는 것처럼 지구의 겉껍질도 그렇게 살금살금 움직인다는 건가요? 선생님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아주 굳게 딛고 있는 이 거대한 대륙들이 사실은 펄펄 끓는 지구 내부 위를 느릿느릿 유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판구조론이라고 하죠. 대륙이 움직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전혀 못 느끼죠? 그 움직이는 속도가요. 딱 우리 선생님들 손톱 자라는 속도랑 비슷하거든요. 아, 손톱 자라는 속도요. 1년에 고작 써봐야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느리죠. 하지만 이게 수억 년이라는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이면 거대한 대륙 두 개가 정면으로 쿵 하고 부딪히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 평평하던 땅이 꽈당 부딪혀서 하늘 높이 찌그러지면서 솟구친 게 혹시 저 높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대한 산맥이군요. 정확합니다. 아까 2부에서 산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깊은 산 속에서 조개 껍데기가 나왔죠. 그것도 바다 밑바닥 땅이 대륙끼리 부딪히며 밀려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야, 이제야 그 퍼즐이 쌍그 맞춰지네요. 그런데 왜 지구는 끊임없이 땅을 움직이고 무서운 화산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걸까요? 우리 인간들 살기에는 가만히 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다 생명체들을 품고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체온 조절이요? 사람도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뜨거운 입을 덮어쓰고 땀을 흔떡 내서 열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살 나면 땀을 쭉 빼야 개운해지죠. 지구도 마찬가지로 화산에 펑 터뜨려서 땅 속에 뜨거운 가스를 내뿜으며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지구가 그냥 가만히 죽어있는 돌덩어리였다면 진작에 얼어붙거나 아니면 너무 펄펄 끓어서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두려운 지진과 화산도 결국 이 지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지구가 참 역동적이면서도 짠하네요. 제가 듣기로 우리가 첨단 기술로 땅을 파고 들어간 가장 깊은 곳이 러시아에 있는 약 12km 정도 되는 구멍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구 중심까지 깊이가 무려 6,400km나 되는데 말이죠. 6,400km 중에 고작 12km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딱 오시나요? 글쎄요. 우리가 명절에 사과를 하나를 예쁘게 깎을 때 그 얇은 사과 껍질의 절반 두께도 채 못 파고 들어간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구라는 그 거대한 과일에 아주 얇은 껍질 위에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네요. 그럼 그 얇은 껍질 밑에는 아직도 그 45억 년 전에 펄펄 끓는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주 깊은 뱃속엔 펄펄 끓는 쇳물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면서 돌고 있습니다. 쇳물이요? 네, 그 쇳물의 회전이 지구 전체를 하나의 아주 거대한 자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 나침반 바늘이 늘 북쪽을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아, 나침반이 그래서 북쪽을 가리키는군요. 더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자석의 힘이 우주로 쫙 뻗어나가서 자기장이라는 투명 방패를 단단하게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투명 방패가 없었다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독한 방사능 화살에 우리 생명체는 다 까맣게 타버렸을 겁니다. 아유, 땅 밑 뱃속으로는 뜨거운 쇳물을 쉼없이 불려서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주고 밖으로는 그 작은 미생물들과 함께 산소 이불을 따뜻하게 덮여주면서 우리 인간을 맞이할 준비를 참 오랜 세월 정성껏 해온 거네요. 그저 묵묵하고 무심한 바위덩어리인 줄만 알았더니 온갖 풍파를 다 묵묵히 견뎌내고 우리를 품어준 참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딱 맞아요. 이 45억 년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툭 하고 튀어나온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45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공들여 변화하고 적응하며 만들어낸 그야말로 우주의 눈부신 기적 그 자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고달픈 세월, 자식들 거두시느라 등골이 휘고 그 험한 거친 풍파를 묵묵히 다 견뎌내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주름진 얼굴도 가만히 보면 이 지구를 꼭 닮았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지구가 시루떡처럼 켜켜이 지층을 쌓아서 위대한 45억 년 역사를 기록했듯이요. 우리 선생님들 눈가에 깊게 파인 그 주름살이야말로 지구의 지층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눈부신 인생의 지층입니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 변화하는 걸 따라가기 참 벅차다 하시며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지구가 45억 년간 애써 준비한 이 무대 위에 가장 당당하고 멋진 주인공이십니다. 네, 구독자님들.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혹시 소화도 시킬 겸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가신다면요. 길가에 발밑에 굴러다니는 조그만 조약돌 하나,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를 가만히 한번 눈여겨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 흔한 돌멩이 하나에 45억 년 전 펄펄 끓던 지구의 치열한 기억이 담겨 있고요. 선생님 혈관을 쉼없이 흐르는 따뜻한 피 한 방울에 그 아득한 우주 별빛의 숨결이 오롯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저 우주의 별빛이 수십억 년을 아득하게 여행해서 빚어낸 너무나도 경이롭고 귀한 생명체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게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 였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